자, 봄눈 오는 밤. 봄, 말 그대로 봄이고요. 눈, 이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니까 겨울이겠죠.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시간이 이동되는 거. 됐나요? 봄눈 오는 밤. 그러면 이 제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길 건너 숲속, 공간적 배경이 등장했어요. 길 건너 숲속, 봄눈 맞는 나무들. 자, 나무들, 대상들 하나 남았고요. 그러면 길 건너 숲속, 봄눈 맞는 나무. 시간 공간적 배경 우리 확인할 수 있죠. 됐죠? 봄눈 맞는 나무들. 자, 마른 풀들이 가볍게 눈을 떠받쳐 들어. 마른 풀들이 가볍게 눈을 떠받쳐 들었다. 그러면 이 떠받쳐 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의인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때 눈이라는 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겠죠. 왜냐하면 봄눈을 맞는 나무들이니까. 자, 떠받쳐 들어 발치가 하얗다. 자, 이 발치가 하얗다라는 부분이 앞에 요 밤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이라는 건 좀 어두운 것, 발치가 하얗다라는 건 말 그대로 하얀색을 나타내니까 대비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밤의 어떤 아름다움, 하얀색 연결되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도 하나 써놓읍시다. 아름다움을 부각하고 있다. 자, 그다음 나무들은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나무들은 눈을 감고 있다. 이때 눈은 오른쪽에 써놨지만 이때 사람이 감은 눈,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눈으로 표현하면서 이 눈이 앞으로 봄이 되면 싹을 틔울 눈과 또 연결될 겁니다. 나무들은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너의 예쁜 감은 눈. 자, 앞에 부분은 묘사예요. 옆에도 좀 써놨습니다. 수업을 좀 빨리 진행하려고 묘사를 써놨는데 이 묘사가 바로 앞에 부분의 배경, 경치를 나타내요. 그 다음 뒷부분에 가면 예쁜 감은 눈, 그 다음 뒤로 연결되면 내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그래서 자신의 정서, 대상에 대한 정서를 직접 드러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는 후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뒷부분은 상상이에요. 표현 방법들을 좀 연결을 잘 해두세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묘사를 했고요. 그 다음 나무들은 눈을 감고 있을 것이야, 있을 것이다 라고 화자가 추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너의 예쁜 감은 눈, 그래서 너, 의인화가 된 겁니다. 나무들의 눈, 의인화. 그래서 대상을 사물이라든지 동물을 너라고 부르면 우선 의인화가 일어나요. 너의 예쁜 감은 눈, 명사로 끝냈죠. 너 아니? 질문하고 있어요. 너 아니? 내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자, 그럼 앞에 특징 한번 잠깐 보시면 대화체의 말투를 활용했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대상에 대한 친근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래서 너 아니? 내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그래서 대화체의 말투를 통해서 친근한 감정을 드러내고요. 그 다음 그 대상이 예쁘다라는 것에 대한 자신의 정서도 직접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화자의 정서를 직접 표현하고 있다. 도치법, 문장의 어순을 바꾸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강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너, 네 이렇게 돼서 니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걸 우리는 음위율이라고 부르죠. 음위율. 이거는 두운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두운. 중간이 같다. 요운. 어미, 맨 끝에가 같은 걸 그렇죠. 다리 각자, 가군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두운 음이율을 쓰고 있다. 하지만 요거를 외역률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외역률이라고 하면 안 되고 외역률적 요소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시조에서는 외역률이라는 말을 쓰지만 자유시에서는 외역률이라는 말을 쓰진 않죠. 그런데 이제 외역률적 요소다라는 말을 쓰면 그냥 여기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유시 같은 경우는 알죠. 자유시는 내재율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연 우리가 한번 대충 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연 눈송이들이 줄다름쳐 온다. 지금 온다. 그리고 현재형 생동감. 눈송이들이 줄다름쳐 와요. 왜 줄다름칠까요? 내 감은 눈에 입 맞추려고. 왜 입 맞추려고 할까요? 너무 예쁘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나무의 눈을 예쁘게 생각한다. 그래서 화자의 정서가 실질적으로는 요 눈송이에다가 이렇게 투영된 겁니다. 그래서 감정입이라고 써져 있는 거죠. 됐죠? 자, 나라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해서 느낌표 됐죠? 마침표예요. 느낌표를 써서
영탄 이렇게 드러냈네요. 영탄. 정서를 직접 나타낸 거죠. 오 감탄사. 오 내 예쁜 가문 눈. 자, 이때 쉼표 썼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호흡 조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읽을 때 오 내 예쁜 가문 눈. 대상에 대한 어떤 경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 오 내 예쁜 가문 눈. 그 다음 뒤에 에 퍼붓는 봄눈 해가지고 앞에 원래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끊어갖고 뒤로 연결됐죠. 이런 걸 우리는 행간 걸침이라고도 부르죠. 표현 방식이 좀 많아요. 여러 가지가 좀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아까 이 부분 그렇죠. 하나의 단어가 동음이의 어가 되면서 두 개의 뜻을 갖고 있다.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중의법. 이렇게 부르겠죠. 시험 대비 예문집 여러분들 체크 좀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은 중의법 시험 대비 예문집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의인법과 활용법 구별하는 것도 좀 기억은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의인법 자체로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이것도 체크는 꼭 한번 해주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감각적 이미지, 시각적 심상 사용하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서 시험 대비 예문집 있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운율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개념 정리가 좀 돼야 됩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정리는 뭐 이런 정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 우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묘사 등장합니다. 묘사, 그죠? 묘사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2연 3연에서는 화자가 상상한 내용, 그렇죠? 상상한 내용. 화자는 나무에 눈의 시선을 집중하게 되고요. 봄이 되었으니 곧 돋아날 터이지만 아직 피어나지 않은 꽃눈과 잎눈을 나무들이 눈을 감고 있다. 그래서 아직 피어나지 않은 꽃눈과 잎눈을 나무들이 눈을 감고 있다고 표현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중의법이 등장하고요. 정서는 예쁘다라고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좀 알아두시면 되고 뭐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탄 이것 좀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탄 다시 말하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그 눈을 틔운다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예쁘다.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후정의 방식.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가 갈수록 고조되어 사면에는 도치, 영탄, 행간걸침, 짧은 호흡 등 수사법을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짧은 호흡이라는 건 여기 오, 내 예쁜 가문 눈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호흡을 좀 조절했죠.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화자의 정서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도 나라도 그럴 것이다. 오, 내 예쁜 가문 눈에 퍼붓는 봄눈 이렇게 해서 반복. 됐죠? 이렇게 느낌표를 2번 반복해서 써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영탄, 경탄. 그래서 화자의 정서가 극대화됐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보시면 자칫 지나칠 수 있는 풍경에도 세밀한 자연의 흐름을 읽어내고 이를 감탄하며 바라보는 신의 시선이 참신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작품이다. 그래서 화자가 실제로 본 풍경 알아두시고요. 실제로 봤다. 그 다음에 상상한 내용이다. 그 다음에 2연에서는 봄밤에 나무 위로 눈이 내리고 있다. 2연에선 나무에 감은 눈이 너무 예쁘다. 3연에서는 눈송이들도 나무에 감은 눈에 입 맞추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화자도 나무에 감은 눈에 감탄하고 있다. 자, 이 정도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고요. 나머지 다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뒤쪽에 넘어가서 동음이의역 눈. 자습서에는 요 눈을 따로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2개를 묶는 뭐 요런 형태들도 있고요. 3개를 전체를 다 묶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선은 교과서대로 간다면 요렇게 여러분들이 중의법을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묘사, 의인법, 도치법, 행간걸침, 영탄법 다 알아두시고요. 그 정도 기억하면 되겠네요. 이번 문제는 별표 쳐주시고요. 그래서 특성들 정확하게 체크해 주셔야 돼요. 우선 이번에 1번 한번 보시면 정확하게 여러분들 좀 나눠서 읽어주시고 문제 읽을 때도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좀 봅시다. 이 시를 화자의 심미적 태도를 중심으로 참 이건 좀 낯선 단어네요. 기저 여러분들한테는 심미적이다. 심미적 태도를 중심으로 감상을 해봐라. 그럼 심미적 태도가 무엇일까? 그죠? 체크 한번 해놓으시는 거예요. 답은 좀 이따 쉽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달라는 거죠. 심미적 태도. 요거는 백석의 백화할 때 설명을 했습니다. 꼭 찾아서 영상 다시 한번 들어주시고요. 자, 1번 봅시다. 봄밤은 나무에 봄눈이 내리는 고즈넉한 분위기의 배경으로. 자, 고즈넉한 분위기다. 맞을까요? 흰눈을 맞는 나무의 아름다움을 부각해주고 있어. 흰눈을 맞는 나무의 아름다움을 부각했다. 그러면 밤, 발치가 하얗다. 눈. 이게 이제 첫연 공간과 시간의 배경에서 느꼈던 아름다움이었었죠. 이제 고즈넉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뭐 고요하다. 그 다음에 뭐 아늑하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고요하고 아늑하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분위기, 뭐 여기도 써 있지만 봄에 내리는 눈,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이동하고 있죠. 그러면서 앞에 부분을 보시면 마른 풀들이 가볍게 눈을 떠받쳐 들어 발치가 하얗다. 그러니까 뭔가 정적인 느낌의 분위기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뭐 처음에 맞다고 안 한다고 하더라도 표시는 한번 해놓으시고 단어 꼭 찾을 생각 하시고요. 자, 뭐 맞다고는 할 수는 있겠죠. 화자는 파릇한 새싹을 품고 있는 생명력에 감탄하며 나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죠. 봄이라는 것이 주는 어떤 생명력. 그거를 여기서는 자연의 섭리와 아름다움으로 묶어주고 있죠. 감은 눈은 자연의 섭리를 드러내는 현상이야. 자연의 섭리를 드러내는 현상. 이때 감은 눈은 두 가지로 해석되는 거잖아요. 그죠? 앞에 이제 제가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감은 눈 했을 때 티울 눈이라고 제가 써놨거든요. 싹이라고 써놓지 않고. 그래서 티울 눈이면 앞으로 그게 튄다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왜요? 그렇죠. 감은 눈이 이제 나중에는 떠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나무들은 눈을 감고 있을 거야. 너의 예쁜 감은 눈, 너 아니? 내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그죠?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생명력을 틔울 그런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탄? 요런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감은 눈을 보고 화자는 예쁘다고 말했어. 그렇죠. 이처럼 화자는 무엇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보다 비교는 비교. 그 전의 상태가 더 아름답다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시에선 그것을 비교해서 이 전과 이후의 모습이 어떤 게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죠. 됐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저번 눈송이들이 나무에 내리는 모습을 나무의 눈에 입 맞추려고 달려온다고 표현한 부분이 아름답게 느껴졌다. 그럼 뭐 독자가 심미적으로 감상을 하면서 화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감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2번. 답은 뭐 4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진 않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내신과 관련되어 있는 봄눈 오는 밤 한번 또 읽어봤습니다.